손바닥 농장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손바닥 농부,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남들보다 농사를 늘 못 지어서 한 포기를 가꾸더라도 제대로 가꾸어 보자고 원리에서 출발하여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제 자신의 공부입니다. 이 영상이 혹시 다른 분께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파는 농산물도 없습니다. 오직 영상만 공유합니다. 늘 손바닥 아줌마에게 남들처럼 잘 지어보라고 핀잔받던 제가 아직도 궁금한 거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아는 척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과학적 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고구마 심으면서 고구마 모종 심는 방법에서 안 죽이고 심는 키포인트가 이거라면서 얘기 드리는데 정말 내가 심은 고구마부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심은 고구마가 한 폭이라도 죽으면 제 양심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 여기 고구마 모종을 심은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고 지금은 궤근 분화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궤근 분화기는 정식 후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궤근 분화기란 궤근, 즉 고구마가 될 뿌리, 즉 덩잎뿌리가 분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분화기에 고구마 개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이 분화기를 지나면 궤근 형성기에 접어듭니다. 분화기 후 약 보름간이죠. 이때는 궤근이 될 뿌리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지난 5월 5일에 심은 이 고구마 활착 정도를 살피러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지만 단 한 포기도 죽은 것은 없습니다. 고구마 늘상 심어온 분이라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저만 해도 고구마 재배 역사는 길어도 자주 보식하였습니다. 해마다 모종은 보식할 요량으로 여유있게 구입하였다가 죽은 자리 다시 심었지만 그 심은 것 미리 터잡은 친구들에게 핍박받기 쉬웠습니다. 빈 자리는 메꿨지만 처음 심은 것만치는 못한 거죠. 이렇게 심으면 모종이 잘 사느니 저렇게 심으면 한 포기 더 죽이지 않으니 다 따라 해보았지만 그게 활착에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키포인트 열쇠라고는 할 수 없더군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몇 년을 흐르다 다 같은 밭에 다 같은 날에 똑같은 사람 뻥순이 심었는데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왜 죽는가입니다. 그 답은 이외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애초에 남의 말 듣지 말고 이것부터 살펴보았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미처 그걸 몰랐습니다. 살아있는 놈이나 죽은 놈이나 고구마 잎은 말라 죽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끝순, 즉 속잎은 끝까지 살아남은 놈은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나지만 그 속잎이 말라 죽은 놈은 스프링쿨러 날마다 돌려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농장 채널은 영상의 실리를 위하여 과장된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는데 실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흡사 다 죽은 것처럼 겉잎이 다 말라 있다가도 다시 회복하여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고구마 모종은 죽었다가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깥잎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놈도 또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죽은 잎과 살아있는 잎의 차이는 뜨거운 비닐이나 흙에 닿은 놈은 잎이 타들어가 죽어 있고 용케 닿지 않는 놈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구마 모종 심어놓고 끝순만은 비닐이나 흙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온에 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생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생장점이 타버리면 어디에 싹이 나올 때가 있겠습니까? 고구마 모종 생장점은 잎마디 사이에도 있지만 그것도 모두 땅속에 비닐 아래에 묻혀있으니 싹이 날 데가 없죠. 굳이 꼭 속잎 속의 끝순이 아니더라도 끝순을 둘러싼 잎이 많이 살아있을수록 활착이 빠르죠. 여기 살아있는 모종 중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는 바로 속잎에 쌓인
끝순이 살아있는 것은 모두 공통점이지만 이 순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잎이 많을수록 활착이 빠른 거죠. 그러한 면만 생각한다면 모종 찔러 넣을 때 땅 위에 남는 순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지만 고구마 심는 목적이 고구마 무려고 하는 것이므로 땅 속에도 마디가 많이 들어가야 하죠. 거기에서 고구마가 열리니까. 그럼 심던 때로 되돌아가서 가로로 심든 세로로 심든 일단 고구마 순을 꼬챙이를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는 위에 남은 순은 고추 세웁니다. 뜨거운 비닐에도 흙에도 닿지 않도록 그 순은 물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잎도 가급적 닿지 않도록 합니다. 고구마 심는 영상에서도 얘기하였지만 꼭 흙을 모아 끝순을 세우지 않아도 이렇게 막대기를 기대어 세워도 방법이 교상해서 그렇지 효과는 같습니다. 그때 영상 찍으면서 심은 고구마 모종 이렇게 모두 살아있습니다. 흙을 모아 세우든 이렇게 막대기를 기대 세우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우든 끝순 더 나아가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잎도 뜨거운 비닐이나 흙에 닿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마 모종을 꼭 비닐 멀칭 해놓고 꼬챙이로 뚫어 넣어서 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처럼 두둑에 고를 만들어 모종을 넣고 비닐을 덮고 모종이 뜨거운 열에 삼키지 않도록 흙을 덮은 다음에 뿌리가 생기면 순을 빼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는 것은 주로 고구마 전문 농장에서 대량으로 심을 다른 방법이고 텃밭 농사 고구마는 대부분 아프 방법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쪽에 맞추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구마 모종 활착을 위해서는 앞에 얘기 들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는 두둑에 수분이 있어야 하고 모종을 넣고 모종과 흙의 밀착을 위해 물을 준다거나 두둑을 누르는 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온이 낮을 때는 신농시가 심어도 소용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구마 처음 심어봐도 남들이 심을 때 심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모종을 바로 심기보다 응달에서 하루 이틀 경화시켜 심으면 활착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던 수법, 모종 심어놓고 고구마 순 타지 말라고 매일 낮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누구나 알고 있거나 아님 보조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앞에 얘기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깨닫고는 모종 안 죽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걸 이제 알아서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늦게 깨닫는 둔재도 있습니다. 제 같은 둔재도 아는 것 모두 잘 알고 고구마 잘 심어 지금쯤 객원을 형성하고 있겠지만 세상에는 모두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 저처럼 고구마 모종 심어놓고 한두 폭이라도 꼭 보식을 해야 하는 분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